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4일이고요. 바로 스승의 날 전날입니다. 시장은 어저께 하루 제가 미국 뉴욕 증시 대비해서 너무 약하다, 너무 실망적이다라고 말씀한 게 무색할 정도로 오늘은 꽤 강력하게 시장이 올라가 주네요. 역시나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일어나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선순환매가 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시장 분석 전에 시장 분석은 짤막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마 이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영상 하나로 이 유상증자의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모든 유상증자라고 해서 지금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볼게요. 어저께 장 종료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1.1조, 그러니까 1조 1천억 원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완성 셀을 만드는 업체는 아니고 2차 전지 소재 쪽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기술, 거기다가 주 원료가 되고 있는 리튬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최대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얘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배터리 캐즈미유 대비 포석은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만 조금 둔화가 됐을 뿐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꽤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캐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랑은 맞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지금 동향과는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약간은 저는 물음표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공장 신축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GM, 제너럴 모터스 있죠. 미국의 GM과 신규 합작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신규 신축 요런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포항과 광양에 양극재 공장이 있는데 거길 증설하겠다. 음극재 사업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리튬, 그다음에 플러스 양극재, 그다음 플러스 음극재까지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크게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는 게, 일단은 유상증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좀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렸다시피 1조 1천억 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 보시면 GM과의 캐나다 양극재 공장 신축과 방금 내용 똑같죠? 전기차 캐즘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맞지 않는 얘기다. 전기차 캐즘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조 1천억이잖아요. 여기서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 최대 주주인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 있죠. 이 회사가 이번 유상증자에 100% 참여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10주를 갖고 있어요. 10주. 1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신주인수라고 하는, 한 주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대 주주인 포스코홀딩스는 몇 주나 있겠습니까? 몇백만 주 있겠죠. 예를 들어 얘는 100주라고 칩시다. 100주. 100주라고 치면 얘는 10주를 신주인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주를 내 자본, 내 주머니의 돈을 빼가지고 100% 이 유상증자 나 투입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최대의 주인인 포스코 홀딩스가 5천억이라고 나와 있지만 5,2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2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유상증자에 최대한 개인들한테 부담을 씌우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보통 회사랑 다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나쁘게만 볼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 조금 더 상세히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이 1조 1천억 원이 다 여기다 쓰이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세요? 요렇게. 포스코 퓨처엠에다가만 한 5,200억 정도 쓰고요. 양극재, 음극재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스코 필바 리튬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요거 이제 호주 리튬 쪽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이 중국과 지금은 좀 화해 모드가 들어갔지만 뭐 영국, 호주, 우리나라, 대만, 일본, 그 다음에 뭐 베트남까지 그렇게 중국을 제외하고 6개국에 대해서 먼저 협상을 한 이유가 뭐냐면 뭐 영국은 이제 유럽을 대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관계를 맺은 거고 우리나라와의 뭐 우리나라랑은 워낙에 최대 우방국, 일본도 최대 우방국 거기다가 호주랑 인도를 낀 이유가 뭐냐면 인도는 중국의 생산력을 대체할 수 있어서 인도를 먼저 우선 협상자를 들여온 거고요. 호주를 또 갑자기 들여낸 건 뭐냐? 이 리튬 때문입니다. 리튬이랑 호주에 제일 많이 또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계속해서 목줄을 잡고 있는 히토류. 예. 그러니까 호주에도 이 천연 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리튬에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선투자를 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한 3,200억 정도를 사업 투자를 하겠다. 요 이제 포스코 필바라 이런 거는 다 포스코 퓨처엠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코 에코 머티리얼즈는 요 이제 재활용, 2차 전지 재활용하는 거 다 쓴 거. 요거는 1,000억도 안 되는 돈, 한 690억 정도를 쓰겠다.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메인은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의 5,200억이죠. 예, 요게 이제 현재 좀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좀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만 쓰는 게 아니고 자회사인 뭐 포스코 호주라고 할게요. 포스코 호주 리튬 사업과 그다음에 포스코 그 2차 전지 재활용 사업 강화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저께 공시 다트 사이트 제가 늘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리죠. 다트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뭐 금감원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정일은 7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 7월 16일 7월 16일이니까 보시면 되고 한 주당 95,800원의 유상증자를 내민입니다. 지금 포스코 퓨처엠 현재가를 일단 확인을 해드릴게요. 95,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수 요걸 말씀드린 건데 0.1입니다. 그러니까 1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유상증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주와 100주를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이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수 대비 0.1배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자기네들이 사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95,800원 꼭 기억하세요.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까 요거는 유상증자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건 뭐냐 포스코 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참여하겠다라는 걸 공시를 띄운 겁니다. 출자 금액 나와 있죠. 5,250억 5,250억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 추가 취득하는 주식 수 그 다음에 이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지분율은 58.18 정도 될 거다. 한 주당 가격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5,800원 100%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번에 유상증자의 구주주에 배정된 신주 물량의 100%를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나오죠? 100%. 아마 근데 이 출자 후 지분율은 지금 출자 전 지분율보다는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라는 건 말 그대로 유통 주식 수가 좀 많아지는 거다 보니까 현재 한 59% 되는 포스코 홀딩스의 지분율이 조금 떨어지는 개념이라는 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보시면 사회이사가 단 4명이 참석해서 다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100% 참여 보이시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찝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죠.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의 오늘 주가의 이동 상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어때요? 장 초반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 7% 8% 정도 떨어졌는데
어저께 이제 애프터 시장에서부터 한 6% 빠져가지고 오늘은 낙폭 좀 크겠다. 그렇지만 제가 오전 그 스탁포인트 방송에서도 보셨다시피 밑꼬리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물론 마이너스 4% 어쩔 수 없어요. 유상증자라는 게 결국에는 유통 주식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기 싫어도 구주주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더 발행을 시키면서 좀 사서 같이 이 힘듦을 이겨냅시다라는 건 결국에는 시장에서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리바운딩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뭐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뭐 찬양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보시면 이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원래부터 저는 2차 전지 중에서는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가 일단은 지금 23만 원짜리를 깨고 내려왔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부터는 절대 추가 매수해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얘는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냐? 일단은 기존 주주들, 기존 주주님들은 제가 봤을 때 25만 원에서 22만 원짜리의 평균 매수 단가가 많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5,800원이죠. 아까 95,800원 맞죠? 95,800원에 신규 주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보다 당연히 싸겠죠. 보시면 95,800원은 요 정도, 요 정도 가격이거든요. 딱 요 정도 가격. 그러니까 물론 많은 주스를 살 수는 없습니다. 10% 정도밖에는 배정을 안 해주지만 어쨌든 내가 포스코 퓨처엠을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이 밑에서 추가 매수 나 유상증자 나온 만큼은 사는 게 맞죠. 거기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걸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예, 이 포스코 홀딩스 59.72%를 갖고 있는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한번 보이시나? 포스코 홀딩스 59.72%를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결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안 지우려고 아마 오늘 이렇게 보시면 양봉으로 좀 올라왔다라는 거고요. 아마 이게 이제 쌍바닥일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좀 지켜봐야 된다.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꼭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저의 의견을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시장만 잠깐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2600포인트 넘어가서 좋죠. 움직임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 시작합시다. 타점 왔네요. 라고 얘기 드렸던 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2650포인트 전고점까지 다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50포인트 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또 수익 실현해야죠, 여러분들. 수익 실현해야 됩니다. 수익 실현해야 되는 애들을 보면 오늘 자 거래소에서 시가총액 삼성전자는 뭐 그저 그렇지만 하이닉스 좋죠. 반도체 쪽은 확실히 좋을 거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방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역시나 돌려 세우는 듯한 느낌 들어요. 다시 좀 빠졌었는데 돌려 세우는 듯한 느낌. LG 넥슨 한번 볼까요? LG 넥슨도 처지지 않죠. 확실히 현대로템 제일 많이 빠진 거 한번 볼게요. 61선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중요하다고 했죠. 요거 딱 중요했는데 여기 맞고 딱 올라오잖아요. 얘는 요 5일선하고 21선만 회복하면 다시 추가 상승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포트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조선방산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방산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자리를 잡아주면 다시 시장을 이끌어줄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 미중 간의 관세 갈등이 지금 뭐 끝났다, 뭐 거의 종료됐다, 파티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건 오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무관세 애들이 조정을 받아줄 때 무조건 사서 모아야 됩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가져가시고요. 다만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코스피가 2650포인트 가까이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또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자나깨나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짓은 없어요. 당연히 밑에 조정받아서 2550포인트 또 내려왔을 때 그때 또 담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분석보다는 여러분들 포스코 퓨처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제가 좀 걱정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나머지 마지막으로 LG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 그래도 밑꼬리 잡고 올라오고 삼성 SDI 밑꼬리 잡고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전체적인 투심이 약했다가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주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무 2차 전지를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의 포스코 퓨처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